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황진우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업종은 의류업종입니다. 제가 기존에 주로 가져왔었던 그런 그 월간 광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스pen딩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혹시 규모가 조금 작은 업체의 그런 보고 내용 그리고 메타 광고 집행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지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스pen딩이 좀 작은 업체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SNS 스폰서드 광고, 그리고 구글 키워드와 GDN, 그리고 이제 피맥스는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에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자, 화면을 키워서 보면 일단 2월달 데이터입니다. 월간 약 2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계시고, 일단은 목표한 그런 월 그 스pen딩은 300만원이었는데, 이제 제품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00에서 300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월 이 마지막 주는 이틀밖에 없어서 지표가 좀 낮게 보이는 거고요. 전체적인 로아스는 749%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매체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사명만 띄워놨는데 보시다시피 자사명 검색량이 거의 없는 브랜딩이 이제 크게 잘 돼 있지는 않은 업체라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일단 메타 먼저 말씀드릴게요. 메타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캠페인을 총 3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pen딩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사용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용하는 전략? 그러니까 캠페인 단위로 전략이 일단은 구성이 되니까 너무 전략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캠페인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듣고 나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1번 캠페인은 전환을 위한 오픈 타겟 캠페인. 이게 무슨 소리야? 메타는 타겟팅이 그리고 컨텐츠 구성이 생명인데 전환을 위해서 오픈 타겟?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은 이게 의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제품이 되게 빠른 주기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청소기를 판매를 한다 하면 최근 6개월간 이 청소기를 구매한 유저에게는 굳이 광고를 띄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이 제품들을 최근에 샀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얘를 구매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구매를 한 유저들을 타겟에 제한시키기 좀 꺼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때문에 자, 제품 인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3번은 자,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을 돌렸고 여기 위에 전환 캠페인 오픈 타깃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리타겟팅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좀 정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는 좀 특이하게 무신사나 29cm 약간 아니면 여성 의류를 주로 다루는 그런 플랫폼들에 입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체 브랜드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캠페인으로 진행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전환을 위한 오픈 타겟 캠페인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다 뿌린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타겟팅이라고 하면 맞춤 타겟, 유사 타겟,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타겟, 그리고 관심사, 여기 상세 타겟팅이라 적게 관심사? 네, 관심사 타겟팅, 그리고 노출 지면.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누시잖아요. 많이 나누시는데
일단은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은 웬만하면은 다 픽셀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구 통계적 타겟 같은 경우에는 남성으로면 남성, 여성으로면 여성,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이 많이 하시면 낮은 연령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면 높은 연령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관심사 같은 경우에도 주로 저희가 온라인 쇼핑, 구매, 의류 플랫폼들 아마 적어놓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구매 전환 수를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 최근 7일 동안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준다거나, 이제 그리고 노출 지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 인스타그램 피드 스토리 릴스 그 탐색 보통 이 정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 영역들의 페이스북 플랫폼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저도 보통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피셜로 메타 마케팅팀 프로분이 저에게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메타에서 말했음 이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환 캠페인은 타겟팅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트래픽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트래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왜 사용할까요? 맞아요. 싼 값에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시키기 위해 저렴한 CPC 혹은 뭐 CPM 등이 있겠죠. CPC로 표현할게요. CPC로 많은 분들에게 노출하기 위해 왜 노출을 합니까? 알리려고 이렇게 다 똑같은 세팅값으로 아마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타겟팅 캠페인, 자 이거는 전환을 위한 1번 오픈 타겟 캠페인이랑은 세팅이 아예 다르겠죠. 자, 주로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을 보통 신제품 출시하기 한 3, 4일 전부터 돌리거든요. 물론 더 빠듯하게 돌리시는 분도 있고 여유있게 돌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일로 잡아요. 그러면 리타겟팅 캠페인은 신제품이 출시한 다음날부터 돌립니다. 왜 다음날이냐? 신제품이 출시를 오늘 했는데 오늘 리타겟팅 캠페인을 열면 이 머신러닝이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그런 액션들을 파악하기에 시간이 되게 빠듯해요. 그래서 출시한 다음 날로 리타겟팅 캠페인 시작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리느냐?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 유입된 유저가 홈페이지 내 액션들을 타겟 유저으로 할게요. 자, 이걸 타겟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머신러닝은 이 캠페인 목표인 구매를 위해 돌아갈 텐데, 똑같이 구매가 발생하면 얘랑 겹치지 않나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주느냐? 보시면 여기는 전환을 위한 오픈 타겟 캠페인이죠. 타겟이 비교적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인구 통계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걸어 놓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맞춤이나 관심사나 노출 지면 등을 좀 열어놓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빼주냐? 바로 구매 유저를 빼줍니다. 이 말 이해 갈까요? 왜냐면 이미 리타겟팅을 통해 우리 타겟 모수가 적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구매한 유저를 빼버린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CPC가 매우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만큼 노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타겟팅 캠페인은 한 번 구매를 한 유저한테도 계속 띄워줍니다. 왜? 트래픽 캠페인에서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들을 노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환 캠페인에는 여기서 빼기 뭘 아까 해준다고 했죠? 구매한 유저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오픈 타겟 캠페인은 구매를 위해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구매한 유저는 빼요. 그러면 이 나머지 여기 있는 유저 중에 구매를 할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겠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픈 타겟이랑 리타겟팅 그리고 트래픽을 나눈 이유도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궁금하셨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픈 타겟 하냐? 메타에서 왜 이렇게 말했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타에서 좀 모두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메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AI, 이 머신러닝 뭐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되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관찰, 학습하여 우리가 목표로 해놓은 이 목표, 뭐 기준에 더 맞는 타겟을 확보하려고 계속 광고가 집행되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마 이런 기술력이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죠, 이제. 근데 요즘에는 챗 GPT 나온 것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빠른 연산으로 뭐 마케터 몇백 명이 모여서 데이터를 엑셀로 분석을 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속도로 얘네들이 연산을 해요. 근데 당연히 AI다 보니까 오류값이 있겠죠. 그 오류값을 마케터들이 조정을 해주는 거고 연산 자체는 이 AI 머신러닝이 계속 마케터 사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메타가 작년 한 상반기 좀 좁힐게요. 작년 하반기부터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어드밴티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캠페인 예산부터 해서 타겟팅, 뭐 노출 지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 어드밴티지, 자 플러스 해볼게요. 플러스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이거 뭐야?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또 나왔죠. 이렇게 메타가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이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도 이렇게 본인들이 좀 개발해낸 좀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의 이런 내용들을 더 일반 광고주들이 사용하길 선호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균치예요. 평균치로 자 행동당 단가가 12%가량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만약에 이게 첫 그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전환일 수도 있고 도달 아니면 뭐 잠재 고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행동당 단가가 AI에 맡겼을 때, 즉 어드밴티지라는 이 항목들을 사용했을 때 12% 가량 개선되었다. 라는 게 오피셜로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 맞춤 이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맞춤 타겟 픽셀 기반으로 뭐 방문 페이지 뷰 이런 거 걸어놓고 유사 타겟으로 한 1에서 2% 정도로 구매하는 사람 뭐 걸어놓고 관심사에 뭐 여성, 의류, 쇼핑몰, 온라인 쇼핑 걸어놓고 뭐 막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 어드밴티지라는 항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CPC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1차적인 머신러닝 가동의 기준은 우리가 맞춰놓은 이 타겟이기 때문에 되게 비용이 비싸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비용이 그래도 스펜딩이 좀 저렴한 이 업체를 가져왔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한 번에 한 번 발생하는 그 클릭에 되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클릭 한 번에 막 2,500원 들어요. 그럼 되게 경쟁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팅은 거의 오픈이에요. 거의 오픈으로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값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기존 거 일단 놔둬야 돼요. 비교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춤 타겟 하나만 추가한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데 맞춤 타겟만 추가된 캠페인 하나를 세팅을 해서 비교, 그리고 얘랑 또 최초의 이 캠페인이 똑같은데 노출 지면만 다른 캠페인 세팅해서 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메타에서도, 그리고 마케터 분들도, 아마 메타 전문적으로 하시는 마케터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마케터 분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지금 한창 가을 겨울 옷에서 봄 옷으로 많이가 아니죠, 이제 거의 그 광고 수정이 되어서 머신러닝이
제한되셨거나 활성화되셨거나 하는 이제 와중이실 텐데 성과가 안 나오신다. 자, 성과가 안 나온다는 1번 타겟, 2번 컨텐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너무 개인화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든 개인화 마케팅을 추구하려고 GA를 사용해서 이렇게 개개인별로, 그리고 그 사람의 LTV 아니면 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컨텐츠를 구성을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꾸미고 제품 하나 딸랑 놨던 거 뭐 로아스 1000% 넘게 나오면은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컨텐츠는 뭐 내부의 디자인팀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계속 롤링을 해보는 게 정답이고요. 타겟이 너무 디테일하진 않는지, 타겟이 너무 오픈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하나의 타겟에서 하나의 그룹에서 수정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구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이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브랜드의 객단가가 되게 높아요. 아마 제품 하나당 이때 2월달에 많이 팔렸던 제품들이 제품 하나는 7-80만원, 비싼 건 150만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환수가 이 정도 47건에 매출액이 850만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에서는 5만원에 0건인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팔렸냐라는 것을 보시면, 일단은 그 구글에서는 네이버랑은 조금 다르게 잠재 고객 그리고 좀 세그멘트를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경쟁사 그리고 유사 업종들, 그리고 이런 그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저희 제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넣어놨냐면, 여기가 지금 여성 의류 셀렉샵이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좀 고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주로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그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단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주로 차도 외제차를 좋아하시고 카페도 좀 비싼 그런 카페들을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다른 의류가 아니라 뭐 액세서리라던가 아니면은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디지털 가전제품들도 꽤 비싼 걸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추가해놨어요. 그리고 한 캠페인 안에 다 이게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넣어놓는 게 아니라 나눠봐요. 의류 나눠보고 뭐 나눠보고 하면 구글 키워드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어떤 세그먼트에서 이 전환 효율이 좋은지 이 몇 점 몇 곱하기로 나오잖아요. 그 표현되어 있는 값을 보면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제시드렸던 그런 브랜드와는 조금 낮은 스pen딩을 보유한 업체가 메타와 그리고 짤막하지만 구글 키워드에서 어떤 효율을 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데이터 잠깐 보여드리면, 네,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거예요. 페북 피드는 아쉬워서 켜놨지만, 네, 거의 소진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여성 의류 셀렉샵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다 과금이 되고 있고, 수익률 자체도 인스타그램에서 다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광고 세트랑 광고 소재, 그러니까 제품명들을 써놓은 건데 이거를 공개하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잘 팔리는 제품이 진짜 잘 팔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안 팔리는 것들은 안 팔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다? 네, 스펜딩이 낮은 브랜드들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컨설팅 문의를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저희 회사 내방 하셔서 저와 이제 광고 관련된 내용을 나눠보셔도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좀 많이 이런 의류나 아니면은 좀 넓게 보면 애슬레저까지 많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한 달에 막 3천만 원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픽셀조차 사용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알아도 안 쓰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기존에 우리가 한 4,500% 로아스 나오는데 더 올릴 수 있냐? 당연히 저는 미팅 때 확답 못 드립니다. 계정을 봐봐야 됩니다. 하고 컨디션 보면 픽셀 안 쓰고 있죠. 픽셀만 써도 로아스 1.5배 이상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한번 해보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MPM 글로벌 마케터 황진우였고요. 저는 주로 의류 그리고 메타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구글 이런 것도 물론 요청 주시면은,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요청 주시면은 잘 케어를 해드리지만 의류 중에 메타 진행하고 계신다 그럼 무조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